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2학기 개강일인 오늘 피켓을 들고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대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의사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마구 배출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학기 개강일, 충북대 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유급을 할 수 없는 소수만 수업에 참여했고 대부분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예과 1, 2학년생은 의대 증원이 없는 수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하고 있고 본과 3, 4학년은 외국 의사 면허를 따려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교수들은 피켓을 준비해 대학 본부로 향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내년에 125명, 내후년부터 200명을 뽑으면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교수진을 확충한다지만 기초의학 교수는 인력풀이 없어 확충이 어렵고 대형 강의실도 없을 뿐더러 병상수 800개인 충북대병원에서 본과 3, 4학년이 400명이 되면 제대로 실습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는 것은 기능을 할 수 없는 의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고.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충북대 병원 응급실은 원래 전문의 7명과 인턴 전공의 등 22명의 의사가 근무했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 전문의 5명만 남아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개강일에 피켓을 든 이유에 대해 비대위는 수시 모집 전 마지막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의대생 늘리고 강의실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위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줄곧 입학 정원 30명 증원을 주장해왔다며 아예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규모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공사 붕괴 사고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당시 사고는 철거 건물의 크기에 맞는 철거 장비를 쓰겠다고 신고를 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엉뚱한 장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철거 업계에서는 이처럼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는 공사 현장이 수없이 많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청주시 모충동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지상층부터 부서 바닥에 건물 잔해를 쌓고는 마지막에 옥탑을 건드리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허가는 건물 크기에 맞는 긴 굴착기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다른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시공업체가 감리업체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장비를 바꾼 겁니다. 긴 장비를 내려놓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동의 없이 짬짬이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가능하다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거업계에서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해체 계획서가 주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시공업체는 해체 계획서 작성을 건축구조기술사에 맡기는데 철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건물 진정하는 전문가들 많은데 이 해체 쪽으로는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해체 계획서를 변경해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개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현장에서 마음대로 철거 계획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상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하고 현장 관계자하고 장비하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갖고 그렇게 많이 해요.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의 관리 감독도 사고를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신축에만 집중하지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감리는 시공업체가 큰 소리 내면 반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솔직히 감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감리가 안 해요. 서로 좋은 게 못하고. 현재 충북에 등록된 감리업체는 297곳. 자치단체는 배정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방식으로 감리업체를 현장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감리인지 철거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은 전무합니다. 건축사 자격이 되고 해체 감리 모집
에어컨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철거 현장에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지만 충북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7월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충북은 생산과 출하가 부진하고 소비 위축은 충청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충북 경제를 가늠하는 첫 달인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무려 11.1%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그나마 소폭 증가한 게 긍정적입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전기장비, 화학제품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광공업 출하는 전달보다 7.3%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1%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부진한 가운데 실제 지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형 소매점 판매는 위축세가 여전합니다.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3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0.6%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신발과 가방, 의복 등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만큼 충북의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잠잠히 지나가는가 싶더니 폭염에 과수농가가 또 한 번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나 우박보다 올해 태양볕으로 인한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센터도 초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배 재배 농가입니다. 뜨겁고 가문 날씨 탓에 물을 뿌려가며 막바지 재배에 공을 들입니다. 다행히 냉해는 피했지만 장마 후 이어진 고온다습한 날에 나무 관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건강해지라고. 나뭇잎이 건강해야 과일이 튼튼하고 맛있거든요. 지난달 이어진 폭염 속에 사과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한 햇볕에 과실은 익지 않고 표면만 누렇게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 현상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20일 가까이 뜨거운 태양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사과가 제대로 익지 못했습니다. 과수화상병도 잘 넘겼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맞닥뜨린 고비에 올해 정품 사과 물량은 20%도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수확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비품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말까지만 해도 대풍을 예상했던 충주 거점산지 유통센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맘때쯤이면 6만 개 정도였던 홍로사과 수매량이 올해는 20분의 1 수준인 3천 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목을 놓칠 새라 저품질 물량이 대거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들이 일시에 나왔을 때 과다 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 보호를 위해서 분산 출하 전력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수확 시기가 늦어지며 초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소비자가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산간 계곡 자연 휴식연제를 아십니까? 지자체가 계곡의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기간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취사와 낚시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주연방송 정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계곡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논입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영월 배향계곡입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이어져 있어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연제가 적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자연휴식연제를 도입하고 3년의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멱도 감고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계곡을 계속 깨끗하게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연휴식연제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자연휴식연제가 실시되는 계곡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취사나 철렵, 세차와 낚시 등 계곡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배양계곡뿐 아니라 미사리 계곡과 내리 계곡 등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식제 계곡은 모두 3곳, 정선도 상강계곡 8곳을 운영하고 있어 무턱대고 계곡에 들어가 낚시나 야영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월군은 자연휴식연제 계곡에 감시원을 배치해 금지 행위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충청북도 최초의 여성이자 첫 30대 정무부지사로 김수민 전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정무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고향 충북을 위해 일하게 돼 감사하다며 규제받던 충북의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정무부지사는 1986년에 청주에서 태어나 일신여고와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디자인 벤처기업 대표와 제20대 국회의원, 2018년 바른미래당 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역량을 향상 활성화하려고 마련한 제도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는 충북과 충남 2곳,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의 발전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 시도당별로 충청권 현안을 제시하고 공동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주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실시한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 2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충청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게 된 청주대는 향후 3년여 동안 국비 11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주대는 공적 개발 원조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주대 재학생과 유학생을 연계한 공적 개발 원조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공동 제작한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한국방송협회가 주는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지역 교양 TV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모두 36부작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심도 있게 조명해 사라져가는 수공예품과 지역 문화의 가치를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한국민영방송대상 TV 작품상 대상, 한국PD연합회 한국PD대상에 이어 4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지역방송이 가진 잠재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CJB 8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김경배 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축제의 계절을 앞두고 환경과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뉴스와 캠페인 제작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환경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처음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2년 9월 재직 기준 2,706명으로 총 25만 4,913주 중 절반은 다음 달에, 나머지 절반은 내년 10월에 지급합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로 미리 약속한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에 파는 방식인 스톡옵션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음성군 소위면 후미리 일원의 소위 우편 취급국이 오늘 개국했습니다. 소위 우편 취급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기와 소포, 택배, EMS 등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음성군 소위면은 지난 7월 소위 우체국이 폐국해 주민들이 음성읍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충북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크게 늘면서 각종 화학, 발암, 우려물질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 산업단지 발암 우려물질 배출량은 175만 5,517kg으로 전국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며 1위의 오명을 얻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도 2022년 기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중 발암 우려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청주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이며 다음은 증평 일반산단, 청주 오창 과학산단, 청주 일반산단 순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